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에서 처음에 공지했던 최철원 법무사님이 개인적으로 또 일이 좀 많으시고, 좋은 일이죠. 일이 많아진다는 건.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급하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영관 선생님 교재로 저희가 나갈 거예요. 제 교재는 아직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리고 동차반을 하고, 동차반에서 계속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쭉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교재를 바꾼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되는 2016년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2017년 대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2016년 저희 올해 법무사 기출이죠. 그거 신청서는 따로 이제 자료를 나눠 드릴 거고, 또 나머지 자료들은 오영관 선생님 자료 17년 대비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제가 다른 방식으로 구하든가 아니면 제 문장으로 해서 모의고사식으로 내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채워야죠. 자, 저희 강의 계획서 좀 한번 보시겠어요? 강의 계획서 매일매일 이제 쪽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쪽지 시험은 이제 치는 방법은 법인이라든가 비법인 사단 재단 그런 부분 이제 대위 등기 상속이 터졌을 경우에 등기 신청인들에 따라서 각각의 서면들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란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 부분을 이제 쪽지 시험을 해서 저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했을 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넘어가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케이스 나올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 걸로 하고 저기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저희가 연강이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연강 한 뒷날은 이제 다 오후 수업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 강의 계획서를 보셔도 소유권이 제일 많아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저희 시험이 소유권에 쫙 있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를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는 상속, 유증,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올해 저희 경정 부분도 소유권 경정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시험이 제일 많다.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소유권의 권리 등기 신청 여기서는 좀 보셔야 될 게 근저당이겠죠. 근저당 요즘에 또 전세권 설정 등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밖에 각종 등기 신청 파트에서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게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건물 멸실 등기도 한데 생각외로 건물 멸실 등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논술을 하고 같이 엮어서 하나씩 거론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유권을 많이 할 거다. 그거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영관 선생님 목차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목차 앞쪽에 보시면 이제 기출되는 부분들을 다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차례 부분에 제2부 신청서 사례 연습에 보존 등기에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그래서 보존 등기가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소유권 넘어가셔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또 쭉 내려가시면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이제 신청일을 달리했겠죠. 그 다음에 4회 기출에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17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올해는 아무래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파트를 좀 많이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의 목적 파트에서 논술 부분에 수인에서 수인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과 설정되지 않은 부분을 넘기는 방법 그런 부분이 논술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딱 집어넣고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등기 목적 파트를. 안 외워져도 계속 놓고 본인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논술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에 신청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준비를 하셔야죠. 정면으로.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공동상속등기 이게 바로 법정상속등기를 얘기하는 거고 밑에 가시면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 이게 뭐죠? 경정등기죠. 소유권 경정등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도 보시면 13회, 20회, 그렇죠. 꽤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 여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소유권 1번 환매특약부 2회 나올 때가 됐다. 지금 신탁 등기까지는 저희가 나오는데 환매특약부는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회 기출이니까 이것도 유의하게 보셔야죠. 왜 그럴까요? 동시 신청에다가 여기가 조금 환매특약 등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환매특약부 매매 등기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긴 하는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서면들이 다 따라 붙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등기 원인하고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원인하고 목적을.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말소 등기. 그래서 신탁 말소하고 그러니까 신탁 부분이 좀 나왔죠.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이게 뭐죠? 신탁 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은요. 금전 신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처분을 해서 뭔가 부동산을 사들인 상태 있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지금 처분한 게 아니에요. 신탁 재산을. 그래서 신탁 말소 거기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 자, 뒷페이지 소유권 우회로 한번 가보시죠. 쭉 가다 보시면 전세권이 아니라 넘겨서 근저당 설정 등기 한번 보세요. 근저당 설정 등기에 2번 나왔고 밑에 가시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이 변경 등기가 나오면 승낙서 첨부해야 돼요? 반드시? 아니에요. 없이도 갈 수 있지만 넣으면 북이고 넣지 않으면 주등기. 그래서 승낙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꼭 안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각종 등기 신청, 토지 분필 등기 신청. 이 분필 등기 한번 나와서 그 다음에 열심히 연습하는 게 하필 등기잖아요. 열심히. 실무는 사실상 78, 79에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89문 보세요. 이게 소유권 경정 등기지 이게 그쵸? 소유권 파트예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경정이잖아요. 그쵸? 경정 파트로 가야 되는 게 소유권 경정, 소유권 파트로 가야죠. 이것도 역시 소유권. 쭉 넘겨서 97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건 뭐죠? 이것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시험에 한 80% 이상은 뭐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 그래서 근저당 설정, 변경, 말소도 하나 연습하셔야죠. 실무에서는 굉장히 말소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전세권 제가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전세권 많다. 그 다음 또 해야 될 게 분필이 나왔으니 하필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하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어디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렇다면 강의도 소유권에 치중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래서 예비순환 때는 전체적인 신청서를 어떻게 쓸 것이고 우리가 주로 소유권 파트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맛만 보는 것이 정면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각각의 신청인과 등기사항, 그 다음에 신청 정보를 어떻게 쓸 건가, 첨부 서면이 이런 게 있다. 인감증명이면 누구 거냐 이 정도만 하지 제출권 것까지 막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막판에 가면요. 시험장 가면은 사람이 초인적 힘에 의해서 시험장에서 써지더라고요. 간단히 쓰셔야 돼요. 주구장창 많이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소유권을 많이 하겠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교재. 선생님 교재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8페이지. 자, 앞으로 만나게 되는 등기 신청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 기본 폼으로 된 신청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 보존이라든가 건물 멸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 왜 그럴까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공동이잖아요. 보존 등기는 공동인가요? 단독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써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아니면 뭐라고 쓰냐면 신청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 도대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안 쓰고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저도 공부할 때 그게 판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매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보불상표 심판 가수했죠. 단독 신청이잖아요. 아, 이거 저기 등기 신청서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럴 수 있겠구나.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재 불명, 그 다음에 상속, 각종 표시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그 다음에 신탁, 판결, 등기, 그쵸? 가처분, 수용, 또 혼동도 하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신청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요. 보존등기. 얘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소재불명은 누가 소재불명이죠?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 행방불명 됐을 때 하는 거고 상속은 신청인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표시. 상속이 나중에 가시면 등기 권리자만 써요. 등기 의무자는 왜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만 써요. 신탁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전등기와 같이 쓰기 때문에 한 통에 쓰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환매는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유증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있죠. 판결은 공동인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조문에 보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등기 신청,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서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그러면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표시 안 하고 그냥 신청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에 말하는 거는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소에 혼자 가거나 아니면 법률사무소에 혼자 오거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이라는 표현은.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도 전부 다. 이 가처분 등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집행법원, 민사시청하면은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촉탁을 하는 거예요. 수용,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있죠? 완벽하게 지우고, 등기의무자 거를 지우고, 등기권리자 이름을 올려가는 거. 혼동도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란이 있어요. 지금은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의 의미는 등기소에 혼자 와도 된다. 그 말이에요. 너 둘 다 오지 말고. 여기 보시면 신청이라는 표현을 보존하고 부동산 등기 명의 표시에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정말 그런지.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 16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구분란의 맨 밑에 신청서 맨 밑에요. 이게 정확하셔야 돼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채워다. 자, 거기 보시면 구분에 뭐라고 됐어요? 신청인. 그쵸? 여기다 등기 권리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쭉 넘기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파트 한번 가볼까요? 소유권 이전 파트 238페이지요. 거기도 보시면 대위로 한다 해놓고 물론 이제 대위로 오게 되면 공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거기서 보면 거기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안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판결을 할 때 단독 신청으로 한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298페이지 한번 보세요. 298페이지 판결. 등기무자, 등기권리자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그 다음 519페이지요. 신탁도 한번 봐야죠. 신탁. 우리 신탁 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탁 등기는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항상 뭐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나 권리 이전, 변경 뭐 이런 것들 권리 설정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19페이지에 보시면 구분란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란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로 가야 돼요. 설정 다 똑같아요. 지상권 설정, 근저당 설정 뭐 다 똑같습니다. 권리 이전 파트는. 그래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가시게 되면 812페이지요. 812페이지. 거기도 보면 신청인이라고 쓰여 있죠. 보셨나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란 그게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825페이지 토지 분필. 토지 분필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죠. 역시 신청인. 그쵸? 그래서 만일에 그 시험이 나왔는데 등기 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이 딱 구분이 되어서 나왔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가 착선을 긋고 신청인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상속을 봐야죠. 상속을 건너뛰었죠. 상속 한번 가볼까요? (368페이지) 여기는 좀 특이해요. 368페이지 피상속인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라고 됐죠.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차 하게 되면 굉장히 혼동스러워요.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아니 어떨 때는 왜 등기 권리자고 어떨 때는 신청인만 있고 이게 기준이 뭐지? 단독 신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 때문에. 그래서 신청인이라고 적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보존 등기하고 그쵸?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파트가 바로 신청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이 상속은요. 피상속인 표시하고 등기 권리자 되셨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일단 우리가 배우는 단독 신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부 다 그 의무자 구분란에 의무자 권리자란에 한 명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되셨나요? 신청 단독 신청이 뭐라고요? 그 의미는 등기소나 법률사무소에 혼자 올 수 있다. 홀로 올 수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보불상표 심판가수혼에 여기 보존하고 표시 상속만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이게 명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매번 써야 된다. 거의 매번 써야 된다. 어디만 안 쓰더라.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교재 자 다시 200 아까 중에 우리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한번 펼쳤죠. 58페이지요. 자, 58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제목을 쓰잖아요. 소유권 이전 가로 닫고 매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가 항상 문제되는 게 제가 대위 등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등기 신청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이라는 단어는 고정되어 있는데 앞에 대위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나? 그쵸? 그 다음에 또 말소 등기 신청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아니면 소유권 말소 등기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일 고민스러웠어요.
그 부분이 정말 난해하고 가로에다가 이걸 판결, 매매 이런 건 둘째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그리고 일부 이전 등기 신청, 그러니까 등기 신청 앞쪽에다가 대위, 말소 그런 부분들을 써 넣는 거예요. 자, 부동산 표시란에 보시면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는데 지금 거래신고 정보는 언제 낸다고 했죠? 언제 넣어요?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할 경우에만 쓰는 겁니다.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기 원인과 연월 등기 목적 쫙 쓰다 보면 가끔 여기 등기사항 쓰잖아요. 여기 말하는 흔히 말해서 신청 정보를 쓰잖아요. 제일 고민. 아, 이 칸이 모자르면 어떡하지?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칸이 모자르면 어떡하냐면요. 부동산 표시 위에다가 줄 쳐갖고 칸 만드시면 돼요. 그 굉장히 간단한데 실무 나가거나 아니면 시험 보다 보면 칸이 모자르면 아, 이거 칸을 밑으로 쳐야 되는데 왜 그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서 없어요. 그냥 위로 줄 쳐가지고 지금 보시면 등기 원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형식에 맞춰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서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 등기 원인과 이거 거의 고정되어 있죠. 원인과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 목적. 만일에 전세권이다 그러면 쭉 쓰도 칸이 모자라. 어떻게 한 칸이 없어. 어떻게 뭘 어떻게 여기 위로다가 본인 줄을 긋고 위로 쓰면 돼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공부할 때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과 연월일 그런 부분 쓰셔야 되고 구분해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따로 박스를 만들어 놓으셔야죠. 어떻게 구별해야죠? 법인인 경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 일반인인 경우,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 또 상속인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쓸 것이냐. 아, 상속인이 많다. 등기 권리자란에. 그러면 또 문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등기 권리자란에 별지 기재와 같은 그리고 뒤에 넘기면 되죠. 이 문장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선생님마다 조금씩 틀려요. 별지 기재와 같은데 어떤 또 뭐 어쩌고 또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미만 전달하면 돼요. 뭐 이렇게 법적으로 요걸 써라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별지 기재와 같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에 을지죠. 앞쪽에 58페이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란까지 쓰는 데가 바로 신청서 갑지. 뒤에 세금부터 첨부 정보, 그 다음에 도장 찍는 게 전부 다 이게 뭐죠? 을지. 그래서 시가 표준액 옆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세금 계산 이거 하지 마세요. 세금 계산을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 옆에 시가 표준액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주택 채권의 기준이 뭐다? 이 시가 표준액이에요. 공시지가, 우리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가 그거고 취득세는요. 기준이 뭐예요? 매매대금. 그래서 국민주택이 바로 시가 표준액 옆에 있는 이유가 기준이 시가 표준액이고 그 의미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금액을 적고 총액 적고 밑에 보시면 발행번호 언제 매입해요? 국소보의 저설이 상속이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프린트물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세액 합계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준이 뭐죠? 취득세는 언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록면허세는 나머지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근저당 말소를 한다. 그럼 뭘 낸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설정을 한다. 등록면허세. 등기명의 표시 변경한다.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어디만? 소유권만. 그래서 나중에 가시게 되면 여기를 계산을 잘 해야 돼요. 돈이 큰 금액이라 틀리면 또 달라고 하면은 화내시고 남으면 좋아라 하지만 더 달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으면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기재를 하더라. 그래서 부동산마다 고유번호, 그 다음에 성명, 그 권리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되겠죠. 매도인의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 자, 첨부 정보는 여기 순서에 맞출 필요 없어요. 규칙 46조에 있는 순서대로 쭉 내려가시면 제일 빠뜨리지 않고 가더라고요. 제 경우에. 자, 그래서 세금부터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서가 먼저 나와 있는데 선생님 교재가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게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밑에 을지 위에서부터 컨닝을 하고 내려가셔야 돼요. 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하면 그 매입증은 필요가 없어요. 번호만 있어요. 돼요. 그래서 세금 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내면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그 다음에 등기신청 수수료, 그쵸? 등기신청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규칙 46조와 60조, 기타 나머지 비법인 사단 재단이다. 그러면 규칙 48조 들어가고 그런 조문들을 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첨부정보 옆에 보시면 간인이 보이시죠? 간인. 이 간인은 밑에 그 날짜 나오는 부분 있죠? 거기 신청인하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인이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간인 도장도 2개. 여기 지금 현재 누구예요? 누가 여기 신청서 대리인이 했으니까 이 간인은 누구 도장이겠어요? 법무사 직인을 찍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 신청 매도인이 수인이고 매수인이 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인은 어떻게 해요? 네, 매도인 측 하나, 매도인 측 하나, 매수인 측 하나. 그럼 매매 계약서는요? 전원이 전부 다 찍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시험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이면 이게 관할이 맨 밑에 나오잖아요. 나는 이게 모르겠는데 관할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걸 적으라고. 다 힌트를 주긴 하죠. 근데 관할이 아직 제가 일을 해야 관할이 어딘지 알지. 나가신 현직 법무사님들도 관할 잘 몰라요. 서울에 있는 건 확실해도 지방에 어디 농촌 어디인데 그걸 뭐 영월 등기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강릉으로 가야 되는지 춘천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할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읊은 거를 자 프린트물 있죠. 나눠드렸어요. 프린트물. 이게 예전에 저희 논술 교재로 썼던 최종 마무리에 신청 정보 있는 부분에 첨부 정보 있는 부분에 있는 내용을 딱 요만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영관 선생님 앞에 부분이 거의 해결되고 이거밖에 뭐 쓸 게 없어요. 실무 나가도 나중에 이제 전문가 되시면 이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프린트물에 페이지 수를 안 적었는데 지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끊고 1페이지부터 지금 보니까 나오게 되면 12페이지 나오죠. 12페이지까지 표시를 하고 수업을 들으시고 지금 저랑 실강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칙 43조 한번 가시죠. 규칙 43조. 나중에 논술 쓰실 때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논술 쓰실 때도. 규칙 43조에 보시면 신청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규칙 48조에는 첨부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프린트물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청 정보. 그래서 신청서에 적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에 보시면 첫 번째 1건 1신청주의 뭐죠?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 즉 부동산 하나에 등기 신청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하나면 따로따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지만 일괄 신청인 걸 배우셨죠. 그래서 일괄 신청은 뭐죠? 원인과 목적이 동일한
수개의 부동산이 동일한 관할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청서 한 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팍 안 오죠. 그래서 등기 신청서를 한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파트에 가시면 뭐 공동저당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이전 파트에 가시면 교재 소유권 미전 맨 앞에 건데 제가 페이지를 238페이지요. 238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동산이 몇 개예요? 2개죠. 1번에 대지, 대 5,000 제곱미터. 2번에 건물, 주택, 지상 위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통째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 동일하죠. 매매 계약도, 그쵸, 매매 원인,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뭐 소유권 이전. 그런데 부동산만 2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로 일괄 신청이에요. 원칙은 뭐죠? 대지 5,000제곱미터의 등기 신청서 하나, 또 건물, 주택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신청서를 2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라. 다만 옆에 이 을지를 한번 가보세요. 239페이지. 거기 등기 신청 수수료 보시면 3만원이라고 돼 있죠. 등기 신청 수수료는 부동산별로 내라. 그래, 너희 신청서는 한 장 쓰게 해줄게. 그렇지만 뭐다? 수수료. 우리한테 줄 돈은 똑같이 줘라. 그래서 등기 신청 수수료는 똑같이 두고, 취득세도 토지하고 건물 취득세 합한 금액을 여기 적을 뿐인데 취득세도 하나로 끊어가지고 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으로 끊지만 신청서만 하나라. 위임장도 역시 하나로 만들면 되겠죠. 각각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저당 파트 한번 가볼까요? 근저당권. 제가 이거를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빨라요. 689페이지. (689페이지) 보면 여기 창설적이죠. 보시면 이게 완전히 번지가 다른 거예요. 대부분 이제 땅하고 바로 위에 있는 건물을 같이 묶어서 공동 저당하는데 지금 경우는 뭐죠? 땅이죠. 하나는 신림동에 있는 거, 하나는 구로동에 있는 거. 근데 여기는 사실 구로구하고 관악구는 관할이 동일하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 697페이지로 가시죠. 697페이지. 697페이지 보시면 1번에 대지, 그쵸? 56-31번지의 땅에 대한 거 1번, 2번은요. 신림동 56-31번지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그쵸? 이렇게 공동저당. 이것도 역시 일괄 신청이에요. 일괄 신청. 그래서 뒤편에 을지로 한번 가보시면 등기 신청 수수료 어떻게? 3만원 따로 내고, 역시 등록면허세 6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등록면허세도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괄 신청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등기 신청서 쓰느냐고 바빠서 그런데 일괄 신청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공동저당은 어떻게 되죠? 규칙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규칙에서.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읊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물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 하나에 대해서 신청이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 하나에, 사건 하나에 부동산 한 개에 대해서만 한다. 그런데 일괄 신청 보시면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등기소 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셨죠? 그래서
토지하고 같은 번지에 있는 주택을 하나로 묶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괄 신청입니다. 자, 두 번째,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 하면 등기의 내용이 또는 종류가 동일하다, 즉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당사자도 동일하다, 즉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 쓰는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스 한번 볼까요? 박스 두 번째 거요. 동일한 원인으로 1인으로부터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하거나 수인으로부터 1인에게 지분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분을 처분한 당사자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여럿이어서 동일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실물상 한 개의 신청서로 신청함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갑이 A, B에게 각각 나눠주는 경우, 그쵸? 뭐 이런 경우가 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경우구나 하고 넘기시고 위에 동그라미 1, 2, 3의 의미를 신청서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요. 이것도 근저당 말소, 근저당 설정도 마찬가지지만 근저당 말소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지 않겠어요. 규칙 거기 박스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에 일괄 신청이 있는지. 자, 기억번이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뭐죠? 동일한 소유자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창설적 공동저당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명이 소유자가 달라도 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되겠죠. 자, 그 다음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기억이죠.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신탁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같이 쓰죠. 일괄 신청이죠. 동시 신청, 일괄 신청. 환매는요. 일괄 신청이 안 되죠. 안 되죠. 별개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일괄 신청이 그렇구나. 뒷페이지, 2페이지 가시죠. 자, 박스 안에 바로 가시죠. 저희 그 올해 논술 시험 파트죠. 그러면 여기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실무상 되게 많다니까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공유 부동산을 부부 공유 부동산이에요. 그걸 신혼부부가 샀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단독 명의 잘 안 해요. 처갓집에서 가만 안 있죠. 신부집에서. 절대로 같이 해요. 이 파워가 굉장히 세요. 이런 경우죠.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수인에게 가는 경우 이럴 때 등기 신청서를 어떻게 쓰죠? 등기 의무자별, 등기 권리자별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4명이 다 하나의 등기 신청서에 다 출연을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뭐가 문제죠, 여기? 등기 목적이 문제예요. 등기 목적이. 그래서 논술 교재 보시면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만일에 이게 나온다면, 제출공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신청서 쓰라고 하면 정말 난 코스예요, 난 코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박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신청은 등기 의무자별로 혹은 등기 권리자별로 작성해야 된다. 수인에서 수인으로 넘어가는 케이스예요. 자, 특칙 일괄 신청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등기관은 뭐다? 일괄 신청이라는 거면 한 장에 동시에 들어오는 거니까 접수 번호가 동일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보시면 신청 수수료나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각각 납부해라. 그래서 아까 중에 부동산이 2개면 등기 신청 수수료 3만 원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니은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동시 신청이 있더라. 동시 신청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죠? 신탁은 일괄 신청하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환매가 나오죠. 저희 시험에서는 주로 환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하는 거고 대부분 동시 신청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그 은행에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경우 소유권 이전하고 은행 법무사가 만나서 같이 한꺼번에 내요. 접수번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밀어 넣으니까 등기관이 동시에 받죠? 그래서 그것도 동시 신청이에요. 실무는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신청자 양식은 보셨고 신청서 기재는 뭐 엄격해야 되고 자, 양가로 4번 신청인의 기명날인 자, 신청인은 어떠한 경우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신청서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가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 인감 찍어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그때 인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하려고 하는 신청인이 간다. 등기소에 간다. 인감 들고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등기 위임장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위임장에 언제 인감 찍어요? 저희한테 사건 의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감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죠? 네.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인 경우 그 다음에 상속인은요. 인감 필요 없어요. 상속인들은 인감이 필요 없어요. 또 유증에서 집행자, 유언 집행자의 인감 찍죠. 인감 증명서 넣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돌아가신 분 말고 그런 부분들 근저당 설정할 때도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찍어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이런 거 안 찍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요. 인감 찍어요? 안 찍잖아요. 단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계되는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러분이 법무사다. 그럼 신청서에 여러분들의 법무사의 직인을 찍고 아까 간인은 뭘 한다고요? 간인도 직인. 만약에 신청인이 그 중에 한 명이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다. 그러면 신청서에 인감 찍고 간인도 인감으로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그게 바로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당 신청서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므로 서명할 수 없다. 사인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등기소 가보세요. 사인을 하라고 하는지 다 도장 찍어 갖고 오라고 그러지. 자, 2번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대리인란에 신청서 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인란에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즉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면 법무사의 법무 자격명과 이름, 주소, 그 다음에 법무사 직인이에요. 저희 법무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겠죠. 대리인은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죠. 자, 평가로 3번 외국인이다. 근데 날인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서명으로 할 수 있는데 시험은 저희 거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케이스로 다 나오죠. 자, 4번 신청인이 법정 대리면 신청인 을지에 도장 누구 보고 찍으라고요? 법정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도 그 사람이. 자, 신청 간인.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이에요. 지금은 교재 보면은 이렇게 뭐 하고 여러분들이 출력하면 앞뒷면 양면 복사하는데 신청서는 이면지 아니에요. 양면을 쓰지 않고 한 장씩, 한 면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간에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간인을 하게 된다. 간인을 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이 간인을 한다. 신청인이 간인을 해요. 그래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가 다수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라고 했더니 권리자 한 명만 도장을 찍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권리자 대표 한 명, 의무자 대표 한 명. 최소한 그래서 단독이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하죠? 도장이 2개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계약서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요. 전원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표를 해놨어요. 신청서 본인이다. 뭐 신청서 쓰다가 틀렸다. 그럼 정정은 누가 하는 거? 신청인이 도장 찍고 하면 되는 거고 간인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하는 거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을 했다. 정정, 간인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겠죠. 자격자 대리인들이. 자, 신청 정보의 내용. 그래서 신청서를 쭉 설명할 거예요. 갑지부터. 자, 신청 정보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모아버렸어요. 자, 교재에서는 매번 저희가 1차 할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하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부동산을 콕 찍어주죠. 부동산 표시 변경은 그냥 뭉탱거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 토지 분필 등기 신청이에요.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고 토지 하필 등기 신청인데 요것도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는 등기 목적을 전부 다 토지 표시 변경으로 쓰는 거예요. 제목은 토지 하필 등기 신청, 토지 분필 등기 신청, 그리고 지목 변경은 토지 표제부에 있죠. 등기부 표제부에 있잖아요. 그 지목 변경 신청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 표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시면 건물 증축 등기 신청. 등기 목적은 모두 뭐라고요? 건물 표시 변경 이렇게 쓴다고요. 제목은 이렇게 쓰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냥 편한데 앞쪽에 부동산 종류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인지 건물인지 구분 건물인지 그쵸? 부동산 종류를 쓰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똑같지만 앞쪽에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아니면 구분 건물인지를 정확하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똑같은데 가로를 하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뒤에 대위 하나 볼까요? 대위 어디 붙었어요? 소유권 이전 대위 등기 신청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대위 등기 신청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대위 등기 신청.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신청이 있는데 거기 조금 앞에 보세요.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신청. 전세권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신청.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 공부할 때. 그 다음에 기타 부분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신청. 그 다음에 가등기 한번 제목 한번 봐주세요. 우리는 가등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않고 앞에 분명히 가등기의 목적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본등기라고 입에 달달달 하는데 뭐다?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이라고 해요. 등기 목적은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쓰죠. 그래서 제목하고 등기 목적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이라고 씁니다. 여기 등기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등기 목적은 환매 특약. 그래서 환매가 어디 있는지 특약, 환매 특약이에요. 건물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저희가 나오게 된다면 대위 부분 쓰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환매 특약 이런 부분이 좀 그쵸? 쓰기가 그러네요. 대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자, 필요적 정보 중에 부동산 규칙 43조 한번 볼까요? 이제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규칙 43조. 자, 규칙 43조 신청 정보의 내용 1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1호 신청서 보면 머리가 금방 나와요. 부동산 표시를 써야 되겠죠. 토지, 건물, 제일 문제는 뭐다? 구분 건물이 제일 문제예요. 쓰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토지는 보시면 34조 3호 뭐예요? 소재 지번이겠죠. 지목도 쓰고 그래서 저희 교재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토지 부분. 소재, 지번이 1234, 그 다음에 지목, 대, 면적 이걸 쓰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번 43조 나호요. 나호. 건물도 비슷해요. 건물은 어디까지 쓰죠? 종류, 구조, 면적 그렇게 쓰죠.
자, 구분 건물, 일동 건물의 표시로서 거기를 딱 잡으셔야 돼. 일동 건물 표시 쓰고, 두 번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게 부동산 표시에 그대로 쓰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일동 건물의 표시. 두 번째는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세 번째는요, 대지권에 관한 내용을 쓰는데 그게 어떻게 쓰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프린트물 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부동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여기가 제일 어렵다. 제가 써보니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1동 건물 표시 전유 부분 앞쪽으로 빼놨죠. 제가 일부러 1동 건물 표시 여러분들 쓸 때 앞쪽으로 안 빼놔도 돼요. 뭐 그냥 옆에 같이 줄 맞춰도 돼요. 예전에는 제 공부할 때는 여기 부동산 표시 줄을 앞줄을 다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일부러 자대고 그어가지고 맞추시는 분들.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마시고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썼어요. 저도 그렇게 써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거기 1동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 대지권의 표시예요. 대지권의 표시. 그래서 1동 건물은 지금 이 아파트는 대지가 2개가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가 지금 합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번지. 그래서 대지가 2개 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름을 써야 돼요. 아파트는 분명히 아파트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101동 전체에 대한 우리가 쓰겠다. 그 1동은 뭐다? 1동 건물 101동이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 건물 주소는 건물에 관련된 건 전부 다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요. 토지는요. 도로명 주소 쓰면 안 돼요. 토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도로명 주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겠죠. 대부분 건물 안에. 거기에만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토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도로명 주소는 어디 들어갔어요? 팔는 부동산 토지는 안 써있고 밑에 보시면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란 이 사람들 어디요? 다들 건물 안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들을 다 표시했죠. 그쵸? 이 표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우신데 몇 번 쓰다 보면 괜찮아요. 그 다음 그래서 도로명 주소 쓰고 난 다음에 뭘 썼죠? 구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지붕이 꼭 들어가요. 슬래브 뚜껑 안 닫힌 아파트는 없겠죠. 오픈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종류가 뭐예요? 아파트.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래서 구조,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 5층. 구조, 이거면 용도. 종류 아파트. 그 다음 면적들이 1층 얼마, 2층 얼마, 3층. 그러니까 이게 1동 전체에 대한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이다. 전유 부분은 이전 등기 받고 싶어하는 101호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 조문을 한번 볼까요? 조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43조 1호의 다호 한번 보겠습니다. 다목. 구분 건물, 1동 건물 표시로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까지 썼죠. 잘 보세요. 그 다음 전유 부분은 어떻게 쓴대요?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이게 부동산 표시 쓰라고 하는데 도대체 못 외웠다. 그럼 이거 보고 쓰시면 돼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로는 건물 번호, 구조, 면적. 그쵸? 건물 번호, 구조, 면적 되셨나요? 그래서 조문 순서를 놓고 지금처럼 1동 1-101호 1층 101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지붕까지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겠죠.
101호가 뚜껑이 다 시멘트잖아요. 자, 면적 1층 101호는 얼마다? 150제곱미터. 대지권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예요. 자, 대지권 표시 첫 번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부동산 등기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건물 부분 40조, 법 40조 한번 보실까요? (40조) 2항이요. 2항. 자, 신청서를 그렇게 쓰면 2항 보시면 등기할 건물이 구분 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항 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에 1동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재해라. 어디에도 이 대지권의 표시를 어떻게 쓰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외워야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저희 프린트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쓴 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토지. 아까 이 토지는 지금 두 필지 위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쓴 게 토지가 두 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1번에 있는 서초동 1500-2번지는 대면서 면적이 나오고 2호도 서초동 1500-3에 면적이 나옵니다. 자, 대지권 종류, 비율, 연월일 이거 다 써야 돼요. 이거는 등기기록에 보시면 다 나오는데 등기기록에 보면 다 나와요. 찾아 쓸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 1번, 2번은 필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1번, 2번을 쓰는 거예요. 필지 하나면요. 굳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게 필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순번이 1번, 2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 2번이 두 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 종류, 비율, 그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래서 나중에 등기 기록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1년번호는 언제만? 거기다 쳐놨죠.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를 해라. 그래서 판결 받아오면요.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인 증명 서면이 뭐다? 판결 정본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증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선생님 교재 여기 뒤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번호 막 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써요. 돼요? 안 돼요. 근저당 설정할 때도 주면 쓰면 안 돼요.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제공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번호를 기입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서에 거민 해요? 찍어요?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것도 두 문자로 좀 드릴게요. 자, 신청인란. 그래서 신청인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단체의 명칭, 사무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등기용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것이 기입이 되면 등기기록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표자는 어디까지? 성명, 주소, 취급지점, 소재지까지만 적습니다. 등기기록에는 대표자는 기입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대위 채권자도 보시면 똑같아요. 대위 채권자, 성명, 주소, 대위원이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쭉 가는데, 자, 하나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등기 신청서 쓰실 때 분명히 기입은 하는데 번호를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막 준다고 막 받아서 쓰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필요 없는 경우. 첫 번째 지금 뭐 나왔어요? 법인. 아, 일단 저거부터 제가 두 문자가 있었어요.
채무자 기재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기재하지 않죠. 신청서에 기재하면 안 돼요. 뭐 기재한다고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보기는 안 좋죠. 채점할 때. 그 다음에 대리. 잘 생각해 보세요. 대리인 어디까지 있어요? 법무사 어디까지 있어요? 성명, 주소. 법정 대리인도 마찬가지로 성명, 주소. 특별 대리인도 역시 성명, 주소. 특별 대리인 나올 일이 드물겠죠. 이해관계인이면 나중에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세무자도 성명, 주소, 법인의 대표자도 성명, 주소, 대리인도 성명, 주소, 비법인 사단 재단은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대위자는요 대위채권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예전에 무법대라고 했어요. 무법대. 아니 지금은 이제 이게 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많이 쓰시다 보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고, 아, 채무자, 그치. 막상 쓰면요, 다 쓴다니까요, 급해서. 무법대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고 뒷페이지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